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이 신라의 시대 구분이고요.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하고 발해를 다룰 건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통일 신라 시대를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신라의 시대 구분입니다. 기원전 57년에 건국해서 935년에 망하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신라라는 거죠. 천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역사가 긴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나 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경우는 500년 정도 되니까 전기 후기로 나누어요. 네, 신라는 1000년 정도 되니까 상대, 중대, 하대로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나눈 기준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많이 따릅니다. 상대, 중대, 하대인데 자, 그러면 나눈 기준은 뭐냐? 왕실의 혈통관계예요. 그래서 상대는 성고리 왕할 때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이 성골이고요. 자, 그러다가 성골의 대가 끊기죠. 그래서 진골 중에서 무열계 진골이 왕할 때가 중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열계 왕위를 빼앗깁니다. 무열계가 아닌 다른 진골이 왕할 때가 하대가 돼요. 그럼 특징은 뭐냐면 상대는 대부분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하죠. 각 지방의 부족장 세력 흡수해서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한 다음에 왕과 귀족이 함께 통치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 중대 경우 뭡니까? 무열계 진골이 왕위를 독점하면서 왕위를 지키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제 왕권의 강화입니다. 전제 왕권 강화 이거 좀 구별하세요. 중앙 집권화 뭡니까? 권력을 서울에 집중시킨 다음에 왕과 신하들이 함께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집중하는 거라면 전제 왕권 강화는 뭐예요? 왕권과 신권이 반비례죠. 왕권이 강해지면 신하들을 억누르고요. 신권이 강해지면 왕권이 꺾이는데 어떤 거야? 왕권을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전제 왕권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왕이 독재하는 거예요. 신하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에서 왕이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게 전제 왕권입니다. 자, 이걸 구별하실 필요 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구분해서 시험에 내요. 자, 그다음 뭡니까? 나중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뭡니까? 중앙집권에는 찬성하나. 근데 뭐야? 전제 왕권, 그러니까 국왕이 독재하는 건 반대할 수 있어요. 고려시대 때 뭔가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권력을 수도로 집중시키고 왕과 귀족이 함께 통치하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중앙집권엔 찬성하나 전제 왕권엔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선의 케이스의 경우 뭡니까? 정도전이 그래요. 그래서 중앙집권에는 찬성하나 왕의 독재는 반대하죠. 신하들에게 중요한 권한을 잘 맡겨서 훌륭한 신하들 등용해서 통치하라. 이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도전은 전제왕권에 반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제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이방원에게 제거된 거죠. 요거 뭡니까? 요걸 구별해서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의 특징은 전제왕권 강화고 그다음 뭡니까? 하대에 무열계가 왕위를 빼앗겨요. 빼앗긴 이유는 뭐예요? 힘이 없어져서 빼앗기는 거죠. 전제 왕권이 해체되고요. 중앙 집권도 해체되고 그 다음에 신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신라 시대 구분은 뭡니까? 왕실의 혈통 관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근데 해당하는 시기의 특징은 뭐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우연치 않게 혈통이 이럴 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상대 왕권이 강화되고 중대 왕권이 강화됐다가 이게 꺾인 시점에서 하대 곤두박질 쳐요. 그 다음에 신라가 망하는 거지. 이런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돼요. 대 왕권이 강화돼서 중대 매우 전제 왕권이 강화되었다. 하대 뭡니까?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시대 구분인데요. 자, 다음에 삼국사기 말고 또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삼국사기 말고 또 뭡니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게 삼국사기가 상대, 중대, 하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다음에 삼국사기만큼 유명한 책이 삼국유사가 있죠. 삼국유사의 지은이는 일현 스님이에요.
이련 스님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도 세 덩어리로 나누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삼국사기 기조에서 뭐야? 상대를 둘로 쪼개요. 둘로 쪼개서 뭡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중대와 하대를 하나로 합쳐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뭡니까? 상고, 중고, 끝은 하고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상고, 중고, 하고의 세 덩어리예요. 삼국유사 뭡니까? 상고, 중고가 너무 좁죠. 하고가 또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삼국유사의 시대 구분은 잘 안 따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삼국유사의 경우입니까?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 왕명입니다. 왕의 칭호. 우리가 신라, 거서관, 차차운, 이사금, 마리깐, 왕 할 때 뭡니까? 신라의 왕후변천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상고는 전통식 왕호예요. 전통식 왕호. 그다음 가운데 중고는 뭐야? 이련 스님이니까 불교식 왕명, 불교식 왕호입니다. 하고는 뭡니까? 중국식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처음에 태종무열왕 할 때 태종 이런 거예요. 이게 중국식입니다. 그래서 전통식, 불교식, 중국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고를 시험 문제 좀 냅니다. 중고를. 중고. 그래서 언제부터 불교를 공인하면 뭡니까? 신라. 교식 왕명을 쓸 때가 그래서 법품, 진흥, 임지, 평, 그 다음에 선덕 여왕이고요. 그 다음에 진덕 여왕. 요때가 신라 중고예요. 그러면 예전에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나 7급 시험이거나 이럴 때 뭡니까? 시험 문제 뭘 냈냐면 신라 중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올려라. 신라 중고 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할 때 뭡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경우는 신라 중고 때는 이거 얘기하는 거지. 법흥왕 때부터 진덕 여왕 때까지 시험 내는 거예요. 뇌물마립간이다. 아니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섞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이렇게 낼 경우에는 삼국유사의 신라 중고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9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는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죠. 신라 중고 무슨 마켓도 아니고 중고가 왜 나오냐 해서 상고 중고하고 할 때 중고예요.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뭡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신라의 시대 구분 뭡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뭡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뭡니까? 기본적인 틀거리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 직후 상황 보시면 생산력 증대. 통일 후 신라는 영역의 확대, 인구가 늘어나죠. 영토가 넓어지니까. 생산력이 증대되었고요. 정치적 안정입니다. 통일에서 이겼죠. 그래서 전쟁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겼으니까 강력한 군사력 확보. 안정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도 정비. 국왕권이 강해진 거지. 그래서 김춘추 이후에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문무왕 때 통일을 했죠. 성과를 거뒀고요. 이제 여러분 왕국에서 왕이 총사령관인데 이겼어요. 이기니까 뭡니까? 국왕권이 신장했고 그다음에 관제를 정비할 때 뭡니까? 중국의 제도가 대체로 황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됐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는 건 어떤 거야? 왕권을 강화할 때 중국의 제도를 수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신라 중대 전제 왕권 확립 보시면 중앙집권. 자, 권력이 왕과 귀족에게 같이 집중되는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 수도야, 수도. 지방에 있는 권력을 수도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삼국시대입니다. 그래서 왕과 귀족이 함께 통치하는 거라면 중앙집권은 앞에 얘기했죠. 중앙집권이 더 진전되어 수도의 왕, 신하들의 권력을 더 빼앗고 옵니까? 수도에 있는 왕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단계. 요게 전제왕권이에요. 자, 중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밑에 무열왕부터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 그럼 여러분 큰 덩어리로 옵니까? 신라 중대 전제 왕권의 강화책. 첫 번째 정치적인 방식입니다. 정치적 방식.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존에 뭡니까? 기존에 왕권과 신권이 뭡니까? 반비례한다면 기존의 귀족 신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뭐예요? 화백회의죠. 화백회의의 의장이 상대등입니다. 화백회의 의장 상대등 이걸 뭡니까? 약화시켜요.
화백회의를 약화시키고 여기다 뭡니까? 국왕직속의 기구가 집사부예요. 국왕직속의 집사부의 장관이 시중, 중실합니다. 시중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백회의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 국왕직속기구의 힘을 강화시킬 경우는 당연히 뭐야? 왕권이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경제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시험은 정말 많이 내는 건 이거예요. 이걸 많이 내요. 경제 파트랑 같이 묶이죠. 자, 그럼 보시면 자, 그래서 귀족입니다. 여러분 귀족이 100% 관리가 되는 건 아니지. 여러분 제가 귀족인데요. 제가 진골 귀족인데 자식이 한 10명 있어. 10명이 다 벼슬아치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10명의 자식 중에서 뭐 첫째나 둘째 정도가 벼슬아치가 되겠지. 자, 이렇게 뭡니까? 귀족 중에서 관리가 되는 건 뭡니까? 숫자가 귀족 중에서도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중에서 관리인데 중요한 건 얘네가 보수를 받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한 다음에 무보수 안 하지. 나라를 위해서 뭐 해라? 일정 페이해라. 그럼 여러분 당연히 꺼져 하겠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만 보수는 받아야 되죠. 정당한 보수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수를 받는데 농업사회니까 뭘 준 거예요? 노급이라는 뭡니까? 노급이라는 토지를 준 거예요. 노급이라는 토지. 노급이라는 토지는 뭐냐? 자, 나라에서 뭡니까? 나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급이다라고 할 때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노급. 나라에 있는 그 노급 안에 뭐야? 나라에서 귀족에게 준 노급 안에 농민이 살지. 그럼 제가 그 노급을 받으면 뭐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받는 개념은 아니에요. 뭘 받는 거야? 첫 번째, 세금 징수예요. 세금 징세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거야? 내가 농민이면 농사 지은 다음에 나라에 세금 내는 건데 나라에 낼 세금을 저 귀족에게 내라. 이거예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권한은 뭐냐면 해당하는 지역의 곡물, 특산물입니다. 자, 그럼 어떤 거야? 그 동네에 뭐 표고버섯 농사, 쌀 농사 짓는 거 말고 뭐 표고버섯이 많이 난 동네다. 할 경우 뭐야? 야, 니네 동네는 표고버섯이 특산물이니까 선물로 내라. 이런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해당 노급을 소유한 귀족에게 선물처럼 내는 거지. 자, 다음에 세 번째가 노동력입니다. 자,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뭡니까? 해당하는 지역의 노급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자, 내가 노급을 뭡니까? 나라로부터 받은 귀족이라면 농민들은 그 귀족에게 세금 내고 땀물 내고 일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이럴 경우는 해당하는 뭡니까? 해당하는 노급에서 뭡니까? 귀족의 힘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신문왕 때입니다. 신라 중대 신문왕 때 뭡니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제립해요. 그럼 관료전은 뭡니까? 뭐만 돼? 1번만 돼요. 세금만 징수할 수 있어요. 2번과 3번은 뭐예요? 없앤 거예요. 2번과 3번은 뭡니까? 2번과 3번은 없애요. 자, 그럼 여러분 산술적으로 보시면 어떤 거야? 권한이 3개였다가 뭡니까? 하나로 줄었지. 그래서 노급에서 관료전 넘어갈 땐 귀족의 힘이 당연히 약화돼요. 귀족들이 싫어했겠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야? 전제 왕권이 강해질 때고 그리고 또 이걸 시행해서 왕권이 더 강해진 거죠. 자, 그러다가 신라 중대예요. 신라 중대 왕권이 강해진 상황에서 신라 중대 왕권이 꺾일 때쯤입니다. 그때 다시 노급이 부활합니다. 신라 중대의 왕권이 꺾일 때쯤에 노급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노급, 관료전, 노급 요 변화는 어떤 거야? 노급, 관료전, 노급 요 변화는 뭡니까? 왕권이 강해졌다가 꺾인다는 거죠. 왕권이 강해졌고 꺾인다는 겁니다. 노급, 관료전, 노급이다. 요 노급에서 관료전, 요 바뀔 때 이게 왕권을 강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신라 중대 주요 왕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무열왕입니다. 김춘추입니다. 왕권 전제와의 기반 마련이고요. 귀족 세력을 제거합니다. 상대등, 비담, 그 다음에 알천의 세력을 진압, 왕위에 등극합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무열왕입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다. 그래서 진골이라는 신분 중에서 무열왕, 그러니까 김춘춘의 가문이 그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무열왕의 직계 후손이 뭐 하는 거야? 왕위를 세습하는 게 신라 중대예요. 자, 통일전쟁 치르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했고요.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했다. 자, 관제정비, 사정부를 설치했고요. 집사부 시중 세력을 강화했다. 얘기했던 내용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 등을 억제했고요. 백제 공격. 그래서 백제 멸망까지가 무열왕 때입니다.
자, 문무왕입니다. 삼국통일 완성과 제도정비이다. 삼국통일 완성했어요. 고구려 멸망시키고 삼국통일 완성했습니다.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거지. 자, 다음에 안수부대. 우리가 삼국통일 전쟁 과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통일전쟁 과정에서 고구려 부운동을 지원했고요. 그 중에서 뭡니까? 안승을 보도왕으로 삼아 우대했다. 안승이 친신라파지. 신라에 귀순하니까 우대했다. 자, 정치제도 정비, 당해 제도를 적극 수용 발표했어요. 이건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나당 전쟁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거예요? 왕권에 도움이 되는 당해 제도는 수용합니다. 하고요. 불교 숭상, 의상입니다. 의상. 부석사 창건, 의상의 권위를 수용해서 백성을 동원해서 뭡니까? 도성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중단했다.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의상. 자, 여러분, 통일 신라시대 때 가장 위대한 승려가 원효가 있고, 그 다음에 의상이 있어요. 의상을 묻는 문제 이걸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야? 의상 스님이 뛰어난 스님이지. 그래서 원래 여기는 문무왕, 여기 원래 있는 여기 문무왕이 뭡니까? 백성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뭐 하는 거야? 도성을 신축하려고 할 때 뭡니까? 이게 와가지고 일 시키면 백성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의상 스님이 뭐라 얘기한 거야? 그러지 마세요라고 건의했더니 그걸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왕함 유명하죠? 왕이 죽자 뭡니까? 화장 태워서 대왕함 매장돼 있습니다. 동해바다에 있죠. 이를 문무왕의 호국정신이다. 그 다음에 신문왕입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은 이 신문왕입니다. 전제왕권 강화에서 신문왕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정치 세력을 재편성합니다. 김흠돌 배배세요. 합니다. 반역 사건입니다. 귀족 세력을 제거합니다. 김흠돌은 또 신문왕의 장인이야. 잡아놓고 뭡니까? 왜 장인어른 이렇게 반역을 하셨어요? 한 다음에 죽여버린 다음에 이때 뭡니까? 귀족이 반역하려다가 걸리니까 대숙청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대대적 숙청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뭡니까? 왕권이 더 강화됩니다. 중앙정치구정부에서 뭡니까? 공장부, 예작부 등등등에서 14부 관청입니다. 신라의 관청이 뭡니까? 완성돼요. 그래서 신라. 여러분 통일전에 뭡니까? 법흥왕 때 처음 만든 게 병부지. 쭉 가다가 뭡니까? 통일 이후에 뭡니까? 신문왕 때 몇 개로 14개의 중앙관청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밑에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이런 게 있죠. 그런 대통령 밑에 있는 직속기구처럼 뭡니까? 국왕 밑에 있는 뭡니까? 직속기구가 14개예요. 중앙기구예요. 14개의 관청을 갖추었고요. 지방행정 조직도 완비합니다. 구주 오소경 신문왕 때요. 그래서 중앙집권적 통치 조직을 강화했고요.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 인질 제도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자, 군사조직, 중앙군이 구서당, 지방군 10정이고요. 국학,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유기정 신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학상 강조하고 유학교육을 위해서 뭡니까? 국립대학이죠. 국학을 설립했다. 자, 귀족의 경제 기반 약합니다. 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노급을 폐지합니다. 이게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됩니다. 그 다음 육투품 세력 등용해서 뭡니까? 육투품 세력을 정치적 조언자 등용해서 뭡니까? 진골 세력을 견제했다. 나름 내가 무열계 진골이지. 무열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진골이 위협적이죠. 나머지 진골 세력을 견제하려고 육투품 세력을 적극 활용했다. 그 다음에 만파식적 이야기입니다. 만파식적이 뭐냐? 필이에요. 삐리리 부는 필이에요. 어떤 거다? 에어텀입니다, 여러분. 롤플레잉 게임 용어로 굉장히 드문 뭡니까? 굉장히 희귀템이야. 삼국유사. 좀 신기한 얘기가 많아요. 삼국유사를 보면 좀 신비하고 신이한 얘기가 많은데, 자, 신라 31대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해서 동해변에 감은사를 추모했다. 감은사는 여러분 나중에 감은사탑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죽어서 해룡, 드래곤이죠.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이 합심해서 뭘 보내? 드래곤을 보내요. 그래서 그 드래곤을 보냈는데 그 드래곤이 보낸 대나무가 있다. 밑에 있어요. 삼국유사입니다. 용이 검은 옥들을 바쳤어요. 왕이 물었어. 신문왕이지. 이 산과 대나무가 갈라지고 어떤 때 맞붙고 무슨 까닭인가? 용이 대답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는 합쳐야만 소리가 납니다. 폐하께서 소리로서 천하를 다스릴 좋은 징조입니다. 대나무로 피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거야?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문왕이 뭐야? 신문왕이 바다에 뭡니까? 바다에 던전이 나왔어. 신문왕이 어떻게 뭐 하는 거야? 드래곤이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삐삐리삐삐삐 하면서 뭘 준 거예요? 굉장히 희귀한 레어템을 준 거야. 그래서 뭡니까? 백성들에게 야 내가 굉장히 희귀한 레어템이 있다. 그럴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뭡니까? 와 우리 왕께서는 굉장히 희귀한 레어템이 있네. 킹왕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파식적 이 레어템이 무슨 효과가 있냐? 이게 일종의 마법의 필인데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았으며 가뭄엔 비가 오고 오던 비는 개고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은 평온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전통시대 뭡니까? 전통시대 지배자의 권위를 뭐랑 연결시켜요? 보물 그거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죠. 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뭐 우섭 펜드래곤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죽기 전에 뭡니까? 자기의 칼을 꽂은 다음에 이 칼을 뽑은 자가 나의 후계자다.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숨을 때도 뭡니까? 아들이 와서 뭡니까? 칼을 뽑았어. 그 아들 이름이 아서야. 칼 이름이 엑스칼리버야. 뭐 이런 거예요. 지배자의 권위와 보물을 연결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거야? 신라 중대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뭐 하는 거죠? 전제왕권을 뒷받침할 만한 뭡니까? 보물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 바다 건너 일본 왕가의 경우에도 뭐 삼종신기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쿠사나기의 검이랄까 이렇게 해서 뭐야? 나에 무슨 뭐 오로치라는가 뭐 이런 거와 싸울 때 뭐 쓰던 뭐 이런 무기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죠. 뭐 일본의 왕실의 뭐 삼종신기, 영국의 옛날에 뭐 엑스칼리버, 그러니까 뭐 중국의 경우에 뭡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전국 옥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배자의 권위를 보물과 연결시키는데, 자 그래서 이 만파식적 이야기를 여러분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문왕이죠. 신문왕과 관련해서 뭡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 뭡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만파식적 이야기를 보여준 다음에 뭐 묻는 거야? 신라 중대 전제 왕권 강화를 묻는 거지. 하나가 화왕계가 있어요. 문화 파트에 나옵니다. 파식적 이야기랑 화왕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위에 배워요. 자, 만파식적. 그 다음에 설화의 의미다. 만파식적을 소유하게 된 신문왕의 전제 왕권 확립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 왕실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한다. 그 다음 효소왕입니다. 서씨와 남씨의 시장을 추가로 개설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통일전에 지중왕 때 동시가 있어요. 서씨와 남씨를 추가했고요. 감독관청, 서시전과 남시전이 있습니다. 성덕왕입니다. 이거 뭐 성덕대왕 신종할 때 그 왕이에요. 일반 백성에게 뭡니까? 토지를 나눠줘요. 공전입니다. 대를 안정시키고 지배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 성덕왕 때가 통일신라 시대 극전성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앞에 얘기했죠. 왕권이 하늘을 찌를 때 이때가 성덕왕 때예요. 그 다음에 경덕왕 때 이게 꺾여요. 꺾이는 시점이 경덕왕입니다. 신라 중대 왕권의 동요다. 경덕왕 뭔가 하려고 했어요. 집사부 장관인 중시의 명칭을 시중으로 바꾸고 지방 9개 주 명칭을 비롯 각 한 군현 명칭과 중앙 비롯한 지방 9개 주의 명칭을 비롯한 군현의 명칭과 중앙 관부의 관직명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는 뭡니까? 중국식으로 바꾸는 걸 한화 정책이랍니다. 이 한족이니까 중국식이다. 한화 정책을 취했다. 예전에 시험에 한 번 나왔어 이거는. 지방 9개 주 명칭을 비롯 중국화 정책을 취합니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노급이 부활합니다. 쪽 반발로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부활합니다. 왕권이 꺾여요. 일단 불교 중흥해서 황룡사 종을 주조했고요. 불국사와 석굴암 이게 중요하죠. 석굴암이 굉장히 유명한 문화유산이고요. 이때가 경덕왕 때입니다. 네. 진골 귀족 세력 약화, 육두품 대두이다. 진골 귀족 세력은 약화됩니다. 자, 왕권이 전제되면서 상대적으로 옵니다.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 세력은 약화됩니다. 시왕족은 왕권 옹호 세력으로 변질되었고 박씨 세력이나 가약의 귀족과 고구려의 귀족은 점차 정권이 소외됩니다. 그래서 왕 중심으로 뭡니까? 무열계 진골의 힘을 강화한 것이고요. 자, 상대적으로 육두품 세력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왕권과 결탁했다. 진골 귀족 세력에 눌려 정적으로 성장할 수 없던 뭡니까? 진골 다음의 귀족이에요. 육두품 세력이 왕권과 결탁해서 상대적 부각됩니다. 정치적 활동, 육두품은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입니다. 집사부 실학입니다.
이게 등용되어 행정실무를 맡아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함정 문제입니다. 함정 문제.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거요. 골품제도. 뭡니까? 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짱은 모두 진골이합니다. 장관, 짱, 군대의 사령관 등등 뭐 지방의 거대 단위의 지방관 짱은 다 진골이에요. 집사부의 장관이 시중이지. 시중도 짱은 진골이합니다. 진골 중에서 뭡니까? 왕의 친척을 시켰겠지. 왕과 최대한 가까운 진골을 시중으로 삼은 거예요. 육두품. 그러니까 시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차관입니다. 짱은 될 수 없어요. 차관까지만 오릅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났냐면 육두품을 막 이용했다 하는데 뭡니까? 육두품을 장관에 등용했다면 다 틀려요. 차관까지 등용합니다. 그래서 집사부에 뭡니까? 여기 써있죠. 이게 시랑이지, 시랑. 차관까지는 올라요.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떤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방부, 병부입니다. 병부의 장관이 병부령이에요. 뭐뭐뭐뭐령이 장관이고요. 뭡니까? 차관이 병부 시랑이지. 병부령은 누가 해? 짱이니까 진골이합니다. 짱은 무조건 진골이하고요. 병부장은 육두품이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거야? 신라 중대 여러분 제가 신문왕입니다. 어떤 거야? 병부령 진골이고요. 병부시랑 육두품이지. 장관하고 차관 부른다 뭐 하는 거야? 장관 말이 안 들을 때 장관 말이 마음에 안 들 때 뭐야? 차관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조언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차관까지만 올 수 있고요. 어드바이스를 왕권이 강했을 때니까 뭡니까? 어드바이스 육두품의 어드바이스를 왕이 수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신라 중대 전제왕권 동요입니다. 전제왕권 동요. 경덕왕 때 진골족 사이에서 전제왕권을 타도하려는 운동이라 합니다.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던 무열왕괴 직계 자손이 몰락해왔고요. 경덕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단행했지만 앞에 얘기했죠. 실패합니다. 국가지정 압박이다. 노급이 부활했고요. 경덕왕 때입니다. 사원의 면세전이 늘어나면서 국가지정도 압박을 받습니다. 농민 부담 증가다.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자 중앙의 귀족들은 자신의 하려 했다. 때가 어떤 거예요? 수구화되죠. 지나친 향락과 사치생활, 농민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 우선 뭡니까? 전제왕권 동요까지 우선 받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좀 볼게요. 가봅시다. 김보식이 삼국사기에서 다음과 같이 신라시대를 구분한 기준. 상대는 박혁거세에서 진덕여왕까지죠. 마지막 여왕, 그 다음에는 무열왕부터 해공왕, 하대는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인데 내무랑 직계, 그래서 무열왕 직계, 그다음 내무랑 반계가 뭐야? 무열계가 아닌 나머지 진골이라는 뜻이에요. 뭐야?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4번이 답이죠.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뭡니까? 사지선대를 만들려고 그냥 집어넣은 거고, 그거죠. 혈조건입니다. 우리가 앞에 정리해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얘를 또 보시면 보겠습니다. 다음 사료가 의미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옳은 겁니다. 사료예요? 왕이 배를 타고 산으로 들어가니 드래곤이 있죠.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소리로서 천하를 다스릴 징조이다. 이게 뭐야? 만파식적이지. 만파식적. 일이에요. 만파식적이다. 그럼 신라 중대 신문왕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물으면 뭐야? 신문왕 자체를 물을 수 있고요. 넓게 물어보면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 강화를 묻는 문제예요. 이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강화된 경제력과 군대력 토대로 통일전쟁이 시작됐다. 이미 통일했죠? 이미 통일했어요.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왕 때 통일했어요. 자, 그다음에 지배체의 강압적 수치에 대항해서 지방의 농민 발전하다. 저기 경제적 기반 확대해서 사병,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을 벌였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신라 하대, 막장 상황이죠. 하대예요. 그 다음에 오랜 평화의 지속으로 중앙귀족은 특권적 직임을 유지하려 했다. 그래서 좀 넓게 보면 신라 중대의 왕권이 꺾일 때
이렇게 보면 신라 하대죠. 여기 건전할 때는 아니죠. 그 다음에 육두품 세력은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 행정실무를 맡아보다. 이게 신라 중대 왕권이 강할 때 상황은 5번이 답이에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거죠. 여기 육두품 부각. 요 얘기죠. 요 얘기. 요 얘기.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발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